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빌라 물건 검색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제가 기준을 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빌라 물건 검색을 하실 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1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 지역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지역에 가서 부동산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뭐 시세 파악을 한다든지 손품을 판답시고 앉아가지고 실거래가나 네이버 부동산 매물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보면서 그렇게 무작정 덤비시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동네의 특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를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 지역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특징들은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그 지역을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세세히 누구네 집에 여기 이 집에 누구 살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이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교통의 편의성이죠. 그러니까 역세권, 그리고 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면 버스 노선의 분포 정도, 그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입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무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뻔한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위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인천 서구 검암동인데 이 검암동에 이 마우스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빌라들이 전부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빌라들을 이렇게 빌라들만 잔뜩 모여 있는 요 지역은 어지간하면은 저는 어지간하면 이쪽은 좀 피하고 물건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빌라들이 모여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빌라들이 모여 있으니까 더 거래가 수월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빌라가 고급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급 주택이 아니고 저급 주택들끼리 모여 있다고 시너지가 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주거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딱히 저 빌라들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건 인천 영구 상곡동인데 여기 재개발을 해가지고 부평 그랑힐스부터 뭐 더샤퍼스트, 두산이브 등등 해가지고 재개발 아파트하고 그 이전에 지어졌던 청천 프로지오, 뭐 우림필류,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는 상곡 프로지오, 그리고 하나 2단지, 그리고 아직 재개발 공사 중인 효성 해밍턴 스퀘어 뭐 등등 이렇게 아파트들이 잔뜩 즐비해 있습니다. 이 즐비해진 아파트, 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존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빌라들, 예,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가 주택 사이에 고급 주택을 지었을 때 그 고급 주택은 그 주택의 원 값어치만큼 평가받지 못하지만, 이 고급 주택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저가 주택은 고급 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 그 컨디션이 비슷한 다른 주택보다는 위치상 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높게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 안에서도 제가 거르는 부분은 평형이 작은, 그러니까 방이 3개여도 전용 면적이 뭐 15평 이하로 떨어지는 뭐 그런 빌라들은 좀 거르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빌라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새로운 가족 단위,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나 둘, 3, 4인 가족이 진입하지를 않습니다. 이 동네의 특성상 이 위치에 자리 잡는다는 거는 이 아파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동네에 거주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뭐 직장이 됐건 내지는 이쪽에 뭐 인프라가 좋건 내지는 이쪽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건, 그래서 그 3, 4인 가족이 아파트 34평형의 평형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활하기 편안한 공간, 전용 면적 18평 이상 되는 그런 평형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안에서도 평형이 작은 빌라들은, 그러니까 연식이란 부분은 둘째치고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평형이 좀 큰 빌라, 그런 빌라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이 평형이 작은 빌라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그 입주자들이 유입이 된 게 아니라 기존부터 거주하셨던 분들이 남겨져 있다고 보시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것도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평형의 빌라보다는 이런 입지에서 그래도 평형이 있는 한 가족 3,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평형의 빌라, 그런 빌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대출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한참 사회생활 할 나이의 부부라면은 자녀분들은 어리기 마련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얼마나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냐.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뭐 얘가 길을 건너 뭐 내지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장시간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학교에 얼마만큼 빠르게 등교할 수 있냐, 편안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냐, 그 부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빌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물건 검색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안에서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 그 중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빌라,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빌라, 이런 빌라 위주로 한번 검색하시면은 나중에 단기 매도나 내지는 매매를 하셔서 실거주하시다가 매도하실 때도 그렇게 뭐 불편함 없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가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는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되지 않는 조건이니까 물건 검색하시거나 하실 때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 안에서는 연식이 있는 빌라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건축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매매하고 양도세를 실거주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맨 처음에 진입입니다. 진입. 내가 아무리 뭐 1억 한 5천에 낙찰받아서 2억에 매매를 진행하려고 해도 그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2억이면은 얼추 1,0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요 진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빌라 위주로 보시면은 빌라 위주로 보시되,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 매매가를 그 계약 전 단계, 계약 직전에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1,000만 원이 발생한다 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매매가 조정을 해 주시면서
500 정도의 등록세를 내는 느낌을 받게 되신다면 그 매수하시는 분도 흔쾌히 매수하실 거고,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매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